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지난달 30일 연고지 이전을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을 하면서 창원시에 21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경고장을 받은 창원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NC를 붙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제1호 태풍 우딥의 영향으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된 탓인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지난 12일 밤 10시쯤 고성군 상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마루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일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상황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지난달 30일 연고지 이전을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과 함께 창원시에 21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경고장을 받은 창원시는 NC를 붙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창원시의 대응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NC 구단이 시에 전달한 요구사항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NC 다이노스가 창원시에 전달한 주요 요구 사항은 이렇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NC파크의 시설 관리를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책임지고 현재 18,000석인 관중석을 2,000석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구장 주변의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도 강조했었는데요. 야구 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내버스 노선과 주차장 확대, KTX 증편, 막차 시간 연장 등입니다. 특히 구단에 대한 재정 지원도 있었는데요. 당장 관중 사망 사고 이후 대체구장 사용에 든 비용과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 보전, 연간 10억 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와 13억 원 상당의 광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데다 정부 협력을 전제로 한 사항들이 많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창원시 입장에서는 14년 동안 동행해온 지역 연고팀을 지키고 싶을 텐데 논의의 진척은 있을까요? 네, 창원시는 NC 구단과의 소통 강화를 이번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고 전담 부서인 NC 상생협력단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9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는데 우선 요구사항 중 하나인 야구장 접근성 향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창원시는 평일 홈경기가 있는 날마다 NC파크 정류장을 출발해 마산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거점을 순환하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코레일을 방문해 경전선 KTX 운영 횟수를 4회 이상 늘리고 밤 9시 43분인 서울행 막차 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연장해달라고도 건의한 상황입니다. 일부 요구사항은 조금씩 해결되고 있지만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 개선과 손실보전금 지원 등은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창원시는 NC구단과 만나 관련 내용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창원시와 NC 구단 사이의 실무 협의가 매우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양측의 협의에 따라 연고지 이전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창원시와 NC구단은 지난 11일 상견례 형식으로 첫 실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창원시는 첫 회의 자리에선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창원시는 항목별 1차 검토를 마친 만큼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NC 다이노스의 요구사항에 대한 창원시의 대응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한반도로 열대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밖에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남해안에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특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알아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김정호, 정점식 국회의원의 반가운 수상 소식입니다. 김해시의 김정호 국회의원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입법활동 부문 우수 입법의원에 선정된 건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에너지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전력방법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고성군 정점식 국회의원도 제5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치행정 분야 입법 우수 의원인데요.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입법 공감대,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면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학대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 의원은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혼심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산불 특위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건데요. 산청과 하동, 경북 등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복구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목적입니다. 신 의원은 특위에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경남 서북부 지역은 산림이 넓고 산불에 취약한 만큼 예방과 복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인력 장비가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산불특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박상훈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밀양시 하나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밀양 하나읍에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모두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하나읍과 초동면을 아우르는 통합생활권이 조성되는 겁니다. 하나읍 사무소는 다함께 키움터 행정복합타운으로 신축되고 초동면 농촌재생거점, 농촌체험농장도 만들어집니다. 또 밀양형 늘봄 다봄센터 사업, 밀양시 빈집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박상웅 의원은 이번 사업 유치는 하나읍과 초동면을 연계한 생활권 통합발전 모델로 지역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12일 10시쯤 고성군 상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진 후 조사 중 주택마루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1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지 속값은 사료값과 부재료 등 생산 원가는 올랐지만 경기 침체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 먹는 소고기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데요. 복잡한 유통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고깃집, 잘 손질된 구이용 한우가 부위별로 진열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인근 산지에서 가져온 덩어리 고기를 소비자 기호에 맞게 직접 손질해 놓은 겁니다. 선호하는 고기를 적당히 골라 식당의 상차림과 함께 즐기는 정육식당 형태입니다. 생산지에서 1차의 동 과정만 거쳐서 직접 저희가 한 마리분으로다가 고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 고기를 손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 가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플러스 등급 한우 등심의 소비자 가격은 1kg당 12만 3,520원,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1년보다 13%가량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한우가. 대형마트? 이럴 때. 그러니까 세일할 때 가서 사고 하지. 같은 기간 전국 가축 경매에서 거래되는 산지 속값은 1kg당 1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당시 2만 1,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2%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위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요인은 유통 단계입니다. 한우는 경매부터 가공, 도매, 소매까지 통상 7단계에서 9단계를 거치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 주체들이 각각 이윤을 붙이면서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됩니다. 소매 단계로 가면서까지 다시 소분할로 되면서 작업을 다시 계속하게 돼요. 계속 형태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노동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운영비, 경정비가 계속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브랜드 한우의 경우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더 붙습니다. 사료 질이나 인증 과정에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나 포장 비용도 더해지면서 가격 차는 더 커집니다. 프리미엄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지 직거래나 정육식당처럼 유통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급락 시 보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 원가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최저 가격이 생산비가 얼마니까 최소한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지 적정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 사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산 남구에 금융 분야 글로벌 인재를 키울 자유형 사립고가 들어섭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 자사고 부지선정위원회가 남구 용호동 960번지 일대를 우선 협상 대상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해운대구와 북구 등도 참여해 경쟁을 벌였으며 위원회는 입지 여건과 경제성, 설립 취지 등을 종합평가해 남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부산금융자사고는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인허가와 학교 법인 설립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주말 부산 등 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은 집중호우로 낙동강 생태공원 둔치 주차장에 차량 침수가 우려될 때 차량 번호를 토대로 보험회사를 통해 차주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당시 생태공원 둔치 주차장에 차량 300여 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침수 우려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정작 집중호우 때 가동하지 않는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지역 낙동강 생태공원의 신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 주차장은 모두 28곳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